오늘은 진격의 거인 완전 분석 마지막 시간으로 이 작품을 과학적으로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5개의 팁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진 에너지로 거인화가 가능할까? 거인 유전자를 계승한 엘디아인들은 마음먹은 대로 거인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인간과 비교하면 소형 거인은 수십 배, 초대형 거인의 경우에는 수천 배에 달하는 엄청난 질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거인으로 변하거나 거인으로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사실 질량 차이를 감안할 때 거인으로 변하거나 움직이려면 최소 수십만 칼로리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는 기껏해야 3,000 칼로리 정도고요. 운동선수라고 해도 10,000 칼로리 정도가 고작입니다. 인간이 저장 가능한 에너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사실 이 정도 에너지만으로는 거인 변신이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거인화 유전자가 있더라도 에너지 부족으로 거인이 못 된다는 거죠. 에너지를 수십만 배 응축한 알약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글쎄요. 그건 또 그때가 봐야겠죠. 거인의 탑승해서 과연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나가이고의 만화 마징가 Z를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김천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브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둘 다 조종사가 로봇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에 앉아서 조종하는 탑승형 로봇이었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거인으로 변한 후에 인간 본체가 목덜미 부위에서 조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보조장치 없이 과연 목덜미에 올라탄 상태에서 거인 조종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마징가 Z와 로보트 태권브이 시절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는데요. 거인이 움직일 때마다 올라탄 사람이 느끼는 진동이나 흔들림이 장난이 아닐 텐데 말이죠. 기본적인 움직임도 견디기 힘든데 전투 중에 구르거나 또 엎어지면 그걸 어떻게 견딜까요? 아마도 생각컨대 멀미와 구토는 기본이고요. 거인은 멀쩡하더라도 그 목에 붙어있는 인간은 진동 때문에 정신을 잃거나 혹은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63빌딩이나 그보다 높은 빌딩에 가서 가만히 계시면 빌딩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한데 과연 3차원으로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 그러한 거인들을 타고 치고 받고 달리고 부른다. 와, 그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종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인간이 아니라 로봇일 겁니다. 입체기동 장치를 차고 움직인다고?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장비가 바로 입체기동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그 만화에 소개되는 대로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화 속 시대의 다른 기술들과 비교해보면 사실 이 장치는 미래에서 가져왔거나 혹은 외계인이 전수해준 기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치는 물체를 향해서 앵커를 조준하고 쏴가지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가스 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날리도록 만들어주죠.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 그 고정되어 있는 앵커를 빼서 조준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무게 60kg에서 80kg 정도의 성인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여도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앵커를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뺄까요? 이 장치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을 하는데 왜 못하냐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장치와 스파이더맨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스파이더맨은 양손으로 실을 번갈아 날리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면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기동 장치는 양쪽을 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임의로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쏴서 움직인다면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버리죠. 그래서 목표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입체기동 장치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게 때문입니다. 이 입체기동 장치 속에는 메인 하우징도 있고요. 또 사출기, 컨트롤러 그립, 압축가스 bombe, 강철 와이어 등등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 쇳덩어리라는 거죠. 이 무게만 해도 상당한데 만화를 보면 여기에 칼 2자루를 차고 또 예비 칼날까지 넣었습니다. 내구성 때문에 얇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이 입체기동 장치 한쪽에 무게가 아마 수십 킬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양쪽에 매달고 날아다닌다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라이너의 뇌기능 전이 과연 가능할까? 장갑거인 라이너가 조사병단과 전투를 벌이다가 위기에 빠지자 뇌기능을 전신으로 분산해서 살아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정말 아이디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조금 터무니없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려면 온몸의 체세포와 신경이 뇌에서 전달한 의식을 저장했다가 손상한 뇌가 복원된 후에 다시 그 기억들을 다 전달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뇌를 제외한 인체의 다른 체세포와 신경에는 의식을 전달하고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기억할까요? 이런 설정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인체를 자유롭게 바꾸고자 할 수 있는 먼 미래에서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판타지 무협이나 판타지 소설에서도 보면 다른 신체 부위는 다 잘라져도 살아나지만 목을 잘리면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설정이 많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득력은 없는 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인의 신체 능력. 조사병단의 한지 조에는 아이디어 뱅크이자 엔지니어입니다. 이 한지가 사로잡은 거인을 연구하다가 거인의 머리가 가볍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추측을 하죠. 거인의 몸 밀도가 생각보다 낮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지의 추측은 과학적인 면에서는 맞습니다. 밀도가 낮아야만 필요한 에너지 양도 적어지고 또 인간과 비슷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와 상체가 가벼워야만 우리 인간 같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동성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낮아지면 설정에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가 생깁니다. 거인들이 작품에서 보여준 엄청난 파괴력이 사실은 불가능해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밀도가 현저하게 낮다면 가볍긴 해도 전투 중에 상대방을 치거나 또는 어떤 벽이나 이런 벽돌들 이런 것들을 치는 순간 오히려 자신의 주먹이나 신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낮은 거인들이 보여주는 무지막지한 파괴력은 앞뒤가 안 맞는 오류로 보이는 거죠. 애니와 라이너의 탈출 가능했을까? 여성형 거인인 애니와 장갑 거인 라이너가 정체를 들키지 않았던 시절에 조사병단에게 포위돼서 생포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때 주변의 거인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거인을 잡아먹게 하고 그 사이에 탈출해버리는 전술을 취하죠. 조사병단원들이 거인들이 올 때 피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잘 이용해서 입체기동 장치로 탈출한다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원작에서는 무사히 이들이 탈출에 성공해서 신분을 감추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인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주변에 거인들이 밀집된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오려는 그 순간이 바로 그 거인으로 변했던 인간들에게 가장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거인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사병단도 물러나지 않았겠죠. 애니를 보면은 실제로 그 애니와 라이너가 거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그 순간까지도 거인 속에서 탈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난장판에서 과연 그 거인들을 다 피해서 빠져나온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작가도 이 부분이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두 사람이 빠져나오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보였던 이 작품도 찾아보니까 오게티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는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진격의 거인 분석은 이제 오늘로써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테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4월 9일 날 발표되는 진격의 거인 결말 잘 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